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29일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시장은 약세 출발을 했다가 소폭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 요거의 포인트가 또 맞춰지는 모습이 있는데요. 연준 이사의 발언이 시장의 상승을 유도했다, 이런 해석도 될 것 같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매파입니다. 워싱턴 DC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현재 정책이 경제를 진정시키고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릴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면서 금리 인상 종료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지금 12월 달에 FMC 회의가 있는데요. 그날 10일하고 13일 날 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특히 비둘기파가 아닌 매파가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게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4월 5일에 타켓에 맞춰지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4월이 46.7%라 그랬는데요. 5월은 좀 더 확률이 높습니다. 다음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6%가 넘죠. 지난번에도 96%가 넘으면서부터 동결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지금 미국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죠. 2%로 유가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2%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2% 갔다 해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겨야지만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을 지속한 상태에서 현재 문제가 있나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도요, 물가지수가 아니라 신뢰지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뢰지수 102가 나왔습니다. 확장세입니다. 전달에 99.1인데요. 그거보다 늘어났고, 예상치 100일보다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거 둔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전체적으로 둔화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시장의 모습, 참 특이한 거죠.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둔화될 만한 악재가 터질 건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 지난번에 위역스라 해서 부동산 관련 파산이 있었죠. 그래서 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들 시장에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공실이 엄청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들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 문제가 생긴다라는 쪽으로 포인트가 맞춰져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그만큼 사회적 이슈는 없습니다. 왜냐?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히 다른 흐름이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연준이 생각하는 것과 시장이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늘 소폭 하락했습니다. 4.334%까지 내려와서 주가의 상승을 견인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테슬라하고 리비안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상승을 했어요. 테슬라 4.5%, 리비안도 4.5% 상승하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는데요. 테슬라가 오른 것 치고는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것도 한번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라야 되는데 크게 오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0.2%, 다우 0.2% 상승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이거 그냥 올라갔었죠. 0.5%까지 갔다가 이제 밀리고 끝났죠. 그래서 횡보한 케이스죠. 횡보. 어제 고점, 그 다음에 그저께 고점 부분에서 마감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을 좀 보면 횡보였죠. 요 추세선. 제가 지난번 후행스팬 연결을 해놨는데 그냥 걸쳐서 지금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쳐놓고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서브텍사스 중진류 2%로 가기 위해서는 서브텍사스 중진류가 더 내려와야 되는데요. 계속 이 자리에 싸움하고 있습니다. 76불 72불이 저점이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채금리는 약간 내려왔는데요. 내려왔지만 국채금리 여전히 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요 바운드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폭 내려왔지만 이것이 추세로 하락인지 아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비슷한 가격대에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하방적 지성이 있는 그 자리에서의 싸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4.34 정도 되는 부분이 추세를 더 하락을 시킬지는 좀 더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BOJ, 일본은행이죠. 일본 중앙은행인데요. 출구 전략을 시작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일본이 인플레이션이 3%입니다. 3%. 아시겠지만 수십 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 않다가 전 세계 목표치 2%를 넘어서 3%까지 올라온 상태거든요. 일본 통인 이지평 한국외대 뭐 특임 교수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르면 내년 초에 마이너스 금리 종료할 거다. 뭐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벌써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YCC 조정을 했습니다. YCC 조정. 이 YCC라는 게 뭐냐면요. 무제한 국채 매입을 통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목표치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로금리나 마이너스에 뜨게 1%까지 올라왔어요. 이게 올라왔다는 것은 실질적 금리 인상으로 시장을 여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약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벌써 조정을 시작한 거라고 봐야지 내년 초에 물론 현실적으로 금리는 올리질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금리는 이제 정말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런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이 나스닥 차트 아까 보셨나요? 이 나스닥 차트와 일본 차트가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도 여기 걸려있죠. 니케이도 한번 봐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니케이 차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차트가 나스닥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 시장도 벌써 6거래일 연속을 같은 위치에서 싸움을 계속하고 있고 나스닥도 그 싸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금리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미국 지금 전 세계는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우려가 있죠. 원래는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되면 문제가 되죠. 원래 3% 정도 갔다가 갑자기 쑥 하고 6%, 7% 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을 아마 시도할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결국 니케이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고점에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피가 기관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면서 상승을 했어요. 기관이 정말 이틀 연속으로 매수를 하는데요. 어제 5,700원 매수했습니다. 3일이었네요. 이틀이 아니라 3일 연속으로 매수했고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상승에 이슈가 없었어요. 딱 있다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금지 3주 전에 그러니까 11월 6일 날 공매도 금지를 했죠.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 이슈가 하나 있는 거 외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하나 딱 있다라면 부산 엑스포 유치였습니다. 오늘 새벽에 투표가 됐는데요. 실패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오일머니가 결국 그 물량 공세로 엑스포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이게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었다 그런다면 특히 또 월말이었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까지 반영이 된 게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추세를 끌고 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월말 윈도우 드레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부산 엑스포 유치의 기대감의 반영이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봐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할 거냐 요 포인트가 오늘 시장의 모습일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그 매도를 유지할 거냐 싸움이고요. 특히 어저께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6,300억 매수했는데 외국인들은 6월 10일 이후로 매도 물량이 6조 5천억이었다가 그 물량을 다 걷어들이고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다가오는 만기 12월 둘째 주인가 14일인가 될 거예요. 그때 그 선물은 롤오버를 치든지 거의 다 청산이 돼야 되거든요. 매수든 매도든. 그렇기 때문에 그 매도 물량을 청산하는 과정으로 올린 거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현물 매매 형태를 한번 또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